누가 당신의 꿈을 빼앗아 가는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꿈이 사라지는 순간을 맞닥뜨립니다. 예전에는 분명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목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그 꿈이 희미해져 버렸거나 심지어 사라져버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품게 됩니다. 대체 누가, 무엇이 내 꿈을 빼앗아 간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빼앗아가는 존재를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서 찾으려 합니다. 가령 부모의 반대, 열악한 경제 상황, 경쟁이 치열한 사회 분위기, 혹은 친구와 지인의 부정적인 말 등이 그 예시입니다. 물론 이런 외부 요인들이 우리의 꿈을 향해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꿈을 빼앗아가는 근본적인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실체는 바로 우리 자신 내부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만든 방해물들, 즉 두려움, 나태함, 그리고 자기 의심입니다. 1. 두려움. 꿈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적. 두려움은 인간이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원래 두려움은 위험을 감지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된 본능입니다. 맹수로부터 도망치고 추위를 피하고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생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본능이 때로는 발전을 위한 도전에까지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역효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의문에 사로잡히면 행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실패가 확정된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실패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패를 하면 주변의 시선이 두렵고 그 과정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결국 도전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극단적 결론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술 등 모든 새로움에는 필연적으로 낯설미 뒤따릅니다. 이 낯설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주는 기회보다는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꿈을 향한 도약은 지체되고 맙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쉽지는 않지만 간단합니다. 큰 목표 앞에서 겁부터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더 작은 단계로 세분화해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 두려움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실패가 곧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한 단서이며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주저앉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채워나가는 것이 두려움을 능동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2. 나태함. 편안함 속에서 꿈을 잃는 함정.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함과 안락을 추구합니다. 위험을 피하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했던 과거의 생존 본능은 현대사회에서 나태함이라는 형태로 쉽게 나타납니다. 누워서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는 것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행동에 옮기는 것보다 훨씬 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문제는 나태함이 가져오는 대가가 꽤 막대하다는 점입니다. 꿈을 향해 가야 할 시간을 지금 당장의 즐거움으로 소비해버리면 결국 시간과 기회를 모두 놓쳐버립니다. 더 나아가 도전의식과 열정마저 점차 사그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 할 걸 하는 후회만이 남고 꿈은 아주 먼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나태함을 이겨내는 가장 큰 열쇠는 시작과 지속입니다. 언젠가 해야지 라고 미루는 대신 지금 당장 작은 것이라도 실행해보는 것입니다. 10분만 할애해서 책을 읽거나 하루에 15분이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처음 며칠간은 열정을 유지하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지는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일상화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습관은 의지의 힘을 절약하게 해주고 매일 꾸준히 목표에 가까워지도록 도와줍니다. 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자책하기보다는 나태해질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알림을 차단하고 방해가 되는 물건을 시야에서 치우고 공부나 운동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물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식입니다. 3. 자기의심. 스스로를 묶는 보이지 않는 족쇄. 누구나 마음속 어딘가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어린 시절 경험, 부정적인 피드백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자기의심이 점점 커지면 나는 안 돼 라는 확신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자기의심에 빠지면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점만을 강조하며 잘 해낼 수 있는 가능성마저 부정해버리죠. 결국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도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자기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는 거창한 무언가를 한 번에 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취감을 맛보며 서서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성공 경험을 만들고 자신을 자주 칭찬해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반복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기 의심을 극복하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능력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은 이렇게 스스로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잘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그것을 어떻게 최대화할지 고민합니다. 부족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부나 훈련에 과감히 투자합니다. 끊임없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세요. 이는 자기 의심을 발전적 고민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꿈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여러 심리적 요인입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수 있고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꿈의 실현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외부 장애물을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두려움은 시도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나태함은 계획과 의지를 바람처럼 날려버립니다. 자기의심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어 스스로 가능성을 단절시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 가지 적을 인식하고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꿈을 지켜내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실행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당신의 꿈을 빼앗아간다는 느낌이 들 때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꿈을 지키려 노력했을까? 혹은 나는 내 꿈을 위해 오늘 어떤 행동을 했을까? 대답이 미흡하다면 그 이유 중 상당수는 내면의 두려움, 나태함, 자기의심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꿈은 당신이 지키고 키워가야 할 몫입니다. 외부 조건이 아무리 불리하고 주위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더라도 당신이 꾸는 꿈을 끝까지 잡고 나아갈지 말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꿈을 지키기 위한 시도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두려움을 뚫고 한 걸음 내딛는 사람만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태함을 이겨내고 꾸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심을 뛰어넘은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성장과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간절함, 꿈은 목숨까지 걸 정도로 간절해야 합니다. 꿈이란 단순한 희망이나 소망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매일 아침 일어날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바램을 넘어 그 꿈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지식을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소크라테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단순한 바램만으로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년을 바닷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닷물이 청년의 턱에 찰 정도로 깊이 들어가게 한 후 소크라테스는 갑자기 청년을 물속으로 떠밀었습니다. 물속에서 청년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공기를 마시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 소크라테스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청년은 숨을 헐떡이며 답했습니다. 공기입니다.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청년을 붙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물속에서 공기를 갈망했던 것처럼 그토록 간절하게 지식을 갈구해야만 그 지식을 손에 넣을 수 있다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삶에서 꼭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꿈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바램을 넘어서 그 꿈을 향한 불타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란 단순한 욕구를 넘어서 삶의 목적이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꿈을 향한 간절함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실패에 쓴 맛을 보았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간절함은 단순히 우리의 태도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간절한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꿈을 생각합니다. 하루 동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은 매 순간 자신의 목표를 되새기며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간절함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고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도 힘들 때도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간절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절망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실패와 절망은 간절함이 부족한 이들에게만 찾아온다는 것을. 간절한 사람에게 실패란 단순한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다시 일어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간절하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과 사랑, 그리고 목표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간절함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소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있다면 그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간절함은 우리를 한계 너머로 이끌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게 합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언젠가 그 꿈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간절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간절함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꿈을 이루고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역에 궁죽통이란 말이 있다. 궁하면 통한다는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궁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궁의 의미는 바로 간절함이다. 모든 것은 간절함의 차이다. 간절함은 성공의 씨앗이고 없던 길도 만들어주는 원천이다. 간절함이란 무엇인가? 첫째, 간절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뒤로 미루지 않는다. 나중으로 미루는 일은 간절한 일이 아니다. 간절한 일은 내일이 있을 수 없다. 둘째, 간절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설 때가 있는 일은 간절한 일이 아니다. 셋째, 간절하게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한다. 자기 일이어야 욕망이 생기고 욕망이 생겨야 잠자고 있는 잠재 역량까지 끄집어낼 수 있다. 넷째, 간절하면 변화하려고 한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간절하지 않은 것이다. 다섯째, 간절하면 몰입한다. 결코 건성으로 대충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자면서도 고민한다. 여섯째, 간절함으로 일을 하면 남을 감동시킨다. 뜻이 간절하면 길이 열린다. 일곱째, 간절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간이 저릴 정도의 간절함이 있는가? 한 마리의 늑대가 토끼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늑대는 토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늑대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뛰었지만 토끼는 살기 위해 뛰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간절함은 성공의 씨앗입니다. 간절함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몰입의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간절한 만큼 이루어진다. 나는 평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만의 독창적인 상상력과 창의성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지지 않는 내 삶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사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으나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함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은 없던 길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내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안내해줍니다. 실패와 참담함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는 방법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 간절함,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과 붙잡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기회는 잠자코 있을 뿐입니다.